포인트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KR선물, KR투자연구소의 신동국 대표, 김은혜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은혜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일단 통화부터 좀 체크해볼까요? 지난주 유로 시장 어땠는지부터 점검해주세요. 네, 지난주 유로 시장은 1.13달러에서 1.15달러 수준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 중반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주 중반에는 이제 수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와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좀 둔화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완화되자 이제 달러가 하락하고 유로는 1.15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노보튼이 ECB 정책위원이 이제 ECB는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QE 확대가 이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유로화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1.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다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유로화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거래량도 보시면 이제 다른 때와 달리 거의 3-4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유로화의 하락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주 전반적으로는 상승 후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로 FX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봤어요. 이번에는 신동국 대표님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 말고도 원화를 비롯한 다른 통화 그리고 상품 시장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 그 통화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를 쓰는데 이 우리나라 이 원화하고 대만이라든지 이런 통화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그런 강세도 큰 특징은 아니었고요. 이제 큰 특징은 사실 브라질 레알화 가 좀 굉장히 그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4% 이상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가의 하락. 유가가 4.78% 거의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먼저 주식할 때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제 신용평가기관이 이제 피치가 브라질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감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적격 등급에서 가장 낮은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낮추면서 브라질 헤어라가 사실 큰 폭의 약세를 보인 게 지난주에 큰 특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점검해 주시죠. 뭐부터 볼까요? 예. 우선 이제 통화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통화를 먼저 좀 조금 더 말씀을 볼까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통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유로에 대해서는 조금 약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통화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정상화, 또 금리 그렇죠. 인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이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결국은 환율, 글로벌 환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유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달러에 대한 대응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와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번 주 유로는 그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입장 요거와 또 하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20일을 앞두고 결국은 QE 양적 완화를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앞에서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제 유로가 약세를 보였던 게 이제 22 위원이 야 이거 양적 완화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었고요. 이런 것들 결국은 22회의나 이런데 또 회의를 앞두고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언질이 있을 것이냐,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22에서 양적 완화를 얘기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는 중국의 어떤 그 경기 우려감 이런 이유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경기 우려감을 이슈로 해서 22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유로에 대한 약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네. 저희는 좀 이번 주에는 유로를 약세를 보고 있고요. 상한은 한 1.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로 어떻게 밴드를 구성하고 또 전망을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죠.
이번에는 금은부와 점검해볼게요. 금시장 보겠습니다. 김은혜 연구원과 다시 함께 할 거고요. 지난주에 금시장은 또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살펴주시죠. 지난주 금시장은 1,150달러에서 1,190달러까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주 전반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7월 달에 이제 상품 가격 하락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화요일 날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었죠. 이때부터 이제 상승폭을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작폭을 늘렸으나 수입이 굉장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수입액이 이전치는 13.8% 감소였으나 예상치는 15% 감소였습니다. 하지만 발표치가 이제 20.4% 감소로 나타나면서 이제 중국발 우려감과 금리 인상 이슈를 크게 완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금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은 금의 가장 큰 수요국이죠. 이제 이러한 점에서 이제 금의 상승세는 소폭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금은 크게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2%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제한이 되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1.9%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2년 내 최저치인 25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은 금리 인상 이슈를 크게 자극시키며 금 가격을 다시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 인민은행의 금 매입량이 늘었다는 소식과 이제 SPDR 골드 트러스트 펀드에서 금 보유량을 늘렸다는 소식, 그리고 11월 11일에는 한국에선 빼빼로 데이지만 이제 인도에서는 디왈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네, 이때 인도 수요가 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2월에 있을 이제 중국 춘제에서 이제 중국의 금 보유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주 전반으로는 상승세를 보이며 1,18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인도의 이벤트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금뿐만이 아니라요. 원자재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뭐 은이라든지 구리 가격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금속 가격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예. 그 10월 달에 사실 이제 금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은도 뭐 지난주 기준으로는 금보다는 상승폭은 적었지만 상당히 네.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은 그러니까 금은 이제 한 2.87% 정도,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이제 은은 한 1.87% 조금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볼 때는 이제 금과 은이 상승을 했고요. 구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구리는 뭐 이제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좀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함께 보겠습니다. 예, 그 차트를 보면 사실 금과 은은 상승을 했고요. 구리는 조금 중국의 그 수출 감소로 인해서 후반부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차트를 보시면 전체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주 중간에는 일시적인 상승을 좀 했는데 이것은 뭐 잠비아의 구리 생산 감소 소식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으로 중반에는 뭐 하락 후 일시 상승을 했으나 전체적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금, 은 이런 귀금속은 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구리나 이런 이제 금속들은 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죠. 과거는 예. 과거고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금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락을 견제하고 있고요. 하락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방송이 이제 몇 주가 됐는데 금이 결국은 달러에 대한 반대의 작용. 원래 이제 금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원자재로 볼 것이냐, 안전자산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야 뭐 안전자산으로 볼 이슈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자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둔화되면서 약간 달러 약세에 따른 강세 요인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차익 매물 요인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밴드라는 개념에서는 1145달러에서 한 1185달러 지금 한 1170달러 그 전반 그런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좀 현재 가격이 10월달 큰 폭의 상승해서 좀 하락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일봉 차트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혹시 차트 보시면은 10월달에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금이 좀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주에는 좀 차익 매물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 지수 전망 들으셨나요?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로와 금 가격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원